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바깥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질 법한데,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세 보니까 5거래일. 네. 코스닥은 6거래일째 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전 고점 대비해서도 벌써 11%를 좀 빼버렸으니까요. 그쵸.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바로 이럴 때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진단도 해보시고, 재미난 랭킹도 맞춰가시고, 네. 조금이나 그 고민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전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와주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초보 투자자님, 이건의 거, 창호의 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버리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계절을 열어드는데 무섭네, 점점, 하하하. 요즘에 지금 그렇죠. 버리투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눈 뜨고 딱, 어떻게 됐을까? 딱 봤는데, 아이, 또 내려갔어! 그치. 정말 이럴 때 답답하죠. 그런 게 몇 번 이어지다가 이제 안 봐야겠다 이러고 있을 때면은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시 열 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래서 더 보기 싫기는 한데 네. 현실 맞닥뜨리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또 그렇지. 행동을 해야 될까, 그렇지. 전략을 어떻게 바꿔놔야 될까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용기가 필요한데 네.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백일홍님도 저희에게 인사해 주시고요. 예. 제갈공명님께서도 저희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일홍님은 그리고 바로 또 종목 진단을 먼저 올려주셨네요. 다 이 랭킹쇼 잘하시네요. 네, NH벅스 8,92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고, 네. 절파고TV님께서도 인사해 주시자마자 바로 또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한번 공개를 해 주시죠. 자,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오늘은 5월 그렇죠. 15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바로 그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요. 네. 자, 스승의 날을 토대로 어떤 랭킹이 올라와 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죠. 랭킹 주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어허. 네, 가장 오래 산 스승은 네, 포털 검색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은 스승이 되게 많네요.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명환 선수. 네, 각 분야의 아, 우리가 야. 흔히 스승이라고 할 만한 정말 각 분야의 대가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야. 한 분 한 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죠. 그러네요. 음악, 투자, 게임, 전쟁에다가 물리, 물리까지. 야, 오늘 뭐 스승님들 총출동입니다. 과거에 아인슈타인, 이수신, 교과서에서 많이 봄직한 그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가장 오래 산 스승. 야, 요렇게 또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좀 뻔하지 않은 주제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랭킹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라갈 건데, 네,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위니까, 그렇죠. 네, 그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 이제 저희하고는 그나마 젊으신 네. 스승님을 함께 찾아가면서 추적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가 종목 진단을 갔다 오는 동안에 5위에 랭크된 그 스승님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는 토마토 TV에 또 살아있는 투자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주식 스승, 예. 금산 전문가 모시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승님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오늘도 한 수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분이네요. 백일홍님께서 계좌 축하합니다. 돌려보기 참 무섭다고 하셨는데, 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죠. 좋습니다. NH벅스입니다. 8,920원에 15% 비중이에요. 많이 잠깐만요. 내려왔네요. 지금 매수 가격이 8,900원대인데, 네. 현재 주가 5,620원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진단 부탁드립니다. 4개월, 5개월째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8%. 많이 손실률을 가장 먼저 써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가슴이 좀 아파지는데 네. NHN벅스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4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가파르죠. 더 정말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NHN벅스 요거 단기간 손실이 많이 커졌는데 앞으로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그게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산서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오렌 버핏이 1930년생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뭐 거의가 94세네요. 그게 뭐 정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자, NHN벅스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8,920원에 15%에서 38%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4, 5개월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NHN벅스라는 종목은 이제 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은 실적은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실적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려면은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죠. 이때 2월 달에 하면 이때 한번 디지털 컨텐츠 같은 종목이 한번 세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나름대로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고요. 이때가 여러분 2월 달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이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이든, 워낙 지금, 지수나 종목별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NHN벅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버티기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가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요,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에 보시면 주가요. 거기가 저점에 다 와 있어요. 바닥에다가 내팽 끼치지 마세요. 딱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자리가 다 지금 저점에 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바운딩이 나오면 충분히 주가는 8,000원 이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 조금 나오는 시점. 제가 봤을 때 뭐 고객 예탁금도 뭐 한 53조나 54조 가까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NH벅스도 주가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매도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다릴 때는 철저하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식을 지금 저점에 집어 던지고 다른 종목을 사봤자 또다시 손실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보세요. 기업에 NHN벅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실적 자체가 보세요. 이게 적자가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85억, 37억, 56억,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실적은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부채가 전혀 없는 구간이잖아요. 기업을 가져가서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가져가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 흐름표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표 전혀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주식은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이 종목은 기다렸다 8,000원 정도까지 뭐 한 2, 3개월 정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NHN벅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손실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좌절하고 계셨을 텐데 네. 금산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은 아니다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해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유를 해보시다가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NHN벅스 살펴드렸습니다. 그에게 진단 받으시니까 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거를 막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백일홍님처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받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절파고 TV님 한번 봐드리죠. 이것도 되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뭐죠?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 매수가가 이게 높으세요. 1,500원. 1,500원이요. 예. 비중이 9%인데, 매매도 실수를 해버리고, 네. 장도 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손절가를 포함해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을 각오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미 좀 인정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네. 계속 올라와서 어제 장중에 종가가 아니고 장중 최고점이 1,94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에 사셨으니 네. 높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나오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알아보죠.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너무 꼭대기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성우 하이텍은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볼게요. 먼저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잖아요. 현대차의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워낙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현대차에 제가 여러분들 그 1분기에 여러분들 매출액이요. 얼마가 나왔냐? 37조가 나왔어요. 37조에다가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3조 한 5천억 정도 나왔어요. 3조 5천억 가까이 나왔다고. 이게 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테슬라의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테슬라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31조 정도가 나왔어요. 3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1분기의 실적을 놓고 보면요. 현대차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물론 현대차의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9.5%고 그 다음은 테슬라는 그냥 11% 가까이 되니까 그죠?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해 줬냐면요. 성우 하이텍의 주가 흐름을 보려면 현대차를 봐야 되고 기아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적인 저런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기아차.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기아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아의 지금 1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23조가 나왔잖아요. 그죠? 기아차의 1분기에 매출액이 23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대략 2조 한 8천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죠? 2조 8천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게 보면은 기아차의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2%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12%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살아있는 한, 거기에 자식들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살아있는데 밑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딱 살아있으면 밑에 자식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성우 하이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런 데는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은 다 뭐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시냐고요. 이게서 매수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점에 사신다고. 종목 선택은 잘 하셨는데, 이게 나와 있는 매수의 타이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타이밍 자체가. 종목은 선정을 잘 하셨는데,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이제 타이밍이 잘못되었으면요, 이 기업은 앞으로 가져가면 돼. 이제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타임을 보셔야죠.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종목은 시간 투자하면요,
이 종목은 1,500원, 뭐 얼마 손실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더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을 놓고 보시면 주가는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얼마 정도도 가능하냐면요. 14,000원까지도 가능해요. 최종 매도 목표가 14,000원. 짧게 놓고 보시면 매수가 정도면 매도. 단기로는 매수가 오면 팔고 나서 다시 싸게 잡는 방법이고 아주 길게까지 가시려면 14,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그 두 가지 전략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매수가 오면 그렇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절파고님께서도 이미 인정을 해버린 사안, 그렇죠. 잘못 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뭐 잘못 산 것 같고 뭐 왈가왈부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성호 하이텍 종목 좋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신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두 개를 잡아드렸으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이번 실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말을 한마디 사실 중요했던 거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요.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면요. 네. 새로운 선택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긴 하면 하는데. 악순환이 돌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생각이 나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몰입되면 또 거기에서 또 약간 또 안 좋은 사이클로 더 갈까봐. 맞아요.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예.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성공하자님께서 와주셨네요. 일단 닉네임 자체가 너무 좋고. 좋아요. 종목 진단 유니트론텍을 보내주셨는데 전화 상담도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승부주라. 꼭 상담받고 싶다라는 중요하군요. 의지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전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설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SE. GSE요? GSE. 예. 요거요. 4,780원에 25%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GSE 4,780원에 25%. 오늘 5.9% 올라오는데도 아직 손실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좀 네. 등락이 좀 컸던 종목이에요. 급등할 때는 훅 급등했다가 내릴 때 훅 내려요. 최근에. 예. GSE. 자,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까요? 반등하면 얼마나 가고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예, 반등해서 통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손실 없는 정도면 빠져나올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좀 빨리 빠져나오고 네, 싶으신 거예요? 조금 무시게 하면은 네. 오래 갈 것 같으면은 손실 보고라도 빠져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기간도 좀 보고 판단을 하실 잘 거고. 금산 선생님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사 전문가 믿어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진단. 유명하신 분이라. 네,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자, 금사 전문가님 압도적인 신뢰 받고 계시는데 GSE. 요즘에 이거 흐름 쉽지가 않네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780원 25%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그 대신에 이 기업은 그 성장성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도시가스 보급업체잖아요. 그죠? 한국가스공사에서 원료를 받아서 지금 공급하는데 보통 이 GSE는 어디 쪽이냐면요. 저 경상남도 쪽 있잖아요. 진주라든지 사천, 함양, 거창, 하동군, 산청군, 합천 이런 데 있잖아요. 저 경상남도 쪽에. 저는 남해인데 남해는 아니고요. 남해 바로 위에 하동군도 있고 하동군, 사천, 함양 이런 데 있지. 진주 이런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는 크지 않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충전소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성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가 영업이익이 일정합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아마 일정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얼마죠?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볼까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렇겠죠? 56억. 2019년도에 56억, 2020년도에 52억, 2021년도에 46억, 지난해 46억 있잖아요. 그죠? 40억에서 5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 정도에서 50억, 이 정도, 60억. 이렇게 40억에서 50억, 60억 정도 매년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없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무슨 이슈가 하나 나오면 뭐 충전사에 좀 진출했다 이런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번 또 탄력을 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가 성장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한번 이날 한 29% 거기가 상한가 근처 갔다가 다시 주가 대밀리잖아. 이게 만약에 주가가 20일을 깨버리게 되면요. 매몰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제가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요 손절은 2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보세요. 이날 보면은 이날 지금 대란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날 거래량이 무려 있잖아요. 2,800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1,000만 주죠. 그죠? 20일 이평선이 깨지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이 얼마냐면 20일 이평선이 3,800원이기 때문에 3,8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이거는 손절이에요. 손절. 내가 손절 짧게 잡고 싶으면요. 짧게 잡고 싶으면 얼마에 잡으면 3,980원에 잡으시면 돼요. 내가 손절 더 짧게 잡고 싶다 그러면 4,080원에 잡으시면 돼요. 내가 더 짧게 손절까지 잡고 싶다 그러면요. 4,120원에 잡으시면 돼요. 이게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3,980원, 3,800원, 4,080원, 4,100원 이게 손절 라인이 이렇게 내가 여러 개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요. 주가가 이게서 무너지면 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4,120원이 무너지면 4,080원 내려와 버리고요. 4,080원이 무너지면 3,980원까지 내려오고요. 3,980원 무너지면 3,800원까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손절 라인 딱 잡으시고 이거는 리바운딩이 나오면 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700원대니까 뭐 한 4,600원이나 또는 한 4,5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를 하세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조금 손실 보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7% 정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 오늘 이 상태로 마감이 되면 내일도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한 4,600원 정도 오면 뭐 거기가 매수가 근처 오잖아요.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가격대를 정확히 언급을 해주셨어요. 손절 라인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셨는데 아주 짧게면 4,120원부터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3,800원 요 사이 정도에서는 손절을 생각해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4,500원, 600원 정도까지 거기서 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기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GS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 하나를 가지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손절 라인을 다 얘기해드렸고 네. 가격 전략 이렇게 해주시면은 대응할 때 스스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서 네.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지금 금사 전문가께서 손절을 망설이실까봐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보통 손절 라인을 저희가 정해드려도 막상 손절 라인으로 온다? 그게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쉬워서 못 팔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또 내려가면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를 이렇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절 라인은 그냥 대충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 필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더 큰 손실 전에 손절 라인 꼭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랭킹 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네. 5위를 아직 공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맞아요. 해야죠. 예. 가장 오래 산 스승의 날 특집으로 이런 랭킹을 맞춰가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젊은 분 누굴까요?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가장 영하신 분. 역시 뭐 누구나 다 아셨겠죠. 그렇죠. 게임 스승 이묘한 씨.
야, 지금 만 42년 8개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싶긴 한데. 이묘한 씨가 42살인가 봐요. 사실 5위는 여러분 그냥 드린 겁니다. 네.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위에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젊으시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국내에서는 센세이션이었었고 그렇죠. 그때 또 대표적인 또 선수 중에 하나가 원탑이 이묘한이었습니다. 신시대를 열었고 사실 이렇게 좀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연예인 같은 격이었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게임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이 뭐라고 했던 게 너 게임에서 돈이나 나오냐 이러는데 진짜 벌어졌던 벌었던 걸 알려줬던 스승이 바로 우리 게임 스승 이묘한이었다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위는 이렇게 해드렸는데 4위부터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다들 저분은 다 연배가 좀 있지 않으실까? 그렇죠. 교과서에서 봤는데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살아생전에 몇 살이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또 계산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4위 맞춰가도록 하겠고요. 네. 4위 맞춰가시는 동안 종목 진단 더 가볼게요. 자, 4위 맞추신 동안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와글님께서 이 또 전고체 쪽이에요. 덕산 테코피아 네. 올려주셨는데 22,940원에 사셨습니다. 높죠.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가장 높았던 게 25,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네. 이제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최근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자,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좀 더 사도 될런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와글님의 덕산 테코피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등 시기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그룹 중에서요,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그룹 빼고 대기업 빼고 있잖아요. 소기업.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그룹이요. 덕산 그룹이에요. 이것도 제가 덕산 그룹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덕산 보면은 오늘 이거 종목 진단 올리는 게 덕산 데코피아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덕산 네오록스라가 있어요. 네오록스. 그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덕산 그룹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덕산 데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매력적인 기업이 태경그룹이 있어요. 태경그룹이 있어요. 태경도 그룹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태경 BK가 있고, 태경 산업이 있고, 태경 케미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실적도 뛰어난 기업들. 제가 2개 중소기업이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덕산 데코피아 우리가 2차 전지 전고체 쪽에서 주가가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LFP 배터리 첨가제를 본격 생산한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종목이 다 이래요. 여러분 지금 양극재, 음극재 다 뭐 전해질, 분리막 다 마찬가지, 그냥 부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다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가 고점이면 전부 다 아마 같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는 2차 전지주가 없잖아요. 모든 주식이 다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여러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옥석 가리기 하시려면 이제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수반되는 종목으로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무늬만 2차 전지가 나왔지만 이제는 실제로 숫자가 나와줘야 돼. 숫자가 찍히는 종목만 반등할 것이고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반등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들어서 그 코스닥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기업들이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몰직한 그런 CEO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를 중간에 추가시켜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몰직한 그런 CEO가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많아요.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주가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있잖아요. 중간을 변경시켜가지고 2차 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이 많다니까요. 한 50개 이상 되는 기업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다 그 정도 다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은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나 특산 개코피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좀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2,940원이면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33% 정도 되돌리면 충분히 나오겠네요. 이 정도 되돌림 나오면 그때 매도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33% 되돌림이 나오면 주가 대략 한 23,000원 정도 오니까요. 또는 한 22,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요. 한번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세요. 이번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딱 이게 리바운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팔고 다시 또 기다리면 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덕산 테코피아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한 부분들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맞죠? 네. 그러면 종목 진단 금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반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 아니 사실 지난주까지 증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솔직히 한 600대 후반에서 700 초반에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900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게 아닌가. 시장의 바닥을. 시장이 바닥에 나왔으니까 이제 종목을 좀 찾으러 많이들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 스트리밍의 숫자를 가지고 예측한 겁니까?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거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야, 대단한데요. 그게 조심스럽게 제 맘대로 추측입니다.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되게 도망갈 구석을 많이 만들어놨네요. 자,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여기가 시장 바닥인가요? 뭐 그럴 수 있지 말할 수 있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 소리나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유창호 앵커 말했던 것처럼 이게 네. 바닥이라면 지금 종목을 굉장히 찾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이분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예, 네. 근거 없는 바닥론을 저희가 펼치면서 예. 오늘장 시장의 특징주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있는 특징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안 움직이나요? 네, 특징 좀 말씀해 주세요, PB님. 네, 오늘 특징주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코프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 4월 27일 날 18%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 할 수 있는 가능성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는 모양 볼 수 있거든요. 흘러내리는 와중에,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이동채 전 회장의 이제 2심에서 판결이 바뀌면서 구속되었다는 내용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 이유라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고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들 자체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우려감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날 4월 27일, 28일 이 부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제 여기서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여기가 바닥인가요? 아니면은 더 이제 내려갈 폭이 있나요? 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가격대 10만 원대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위쪽으로도 굉장히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금 10만 원대부터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단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그 레벨업의 기준, 레벨업의 근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레벨업을 하게 되면
레벨업을 했을 경우에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에코프로의 지지선은 그 60일선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나오다 보니 지금 현재 60일선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60일선을 가격으로 대충 매겨보면 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결국 이제 보통 저희가 지지선이라고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60일 이동평균선이면은 한 달이 영업일이 20일이죠. 그 매매일이 20일이기 때문에 꼭 이제 세 달 동안 한 분기 동안 가격의 평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가격대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운드 넘버 50만 원이라는 이제 명확한 가격대, 앞자리가 5에서 4로 바뀌는 가격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가격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내리는 와중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날은 없었습니다. 보통 거래량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즉슨 앞에서 있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자체가 쏟아져서 이제 가격이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당연히 이제 소나기를 피해가자라는 관점에서 매도가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은 가능성이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에도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회사가 안 굴러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동채 전 회장이 갔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아예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는 분명히 리스크고 좋은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회사가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이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다들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졌지, 솔직히. 어디까지 떨어질까 아마 그러니까요. 총일 관심사일 텐데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PB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물소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물소리님은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종목은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장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았잖아요.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뺐거든요. 탄력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아마 장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3,420원에 10%. 그래요. 매도 시점을 꼭 진단 부탁드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호섭 PB님, 구형테크 매도 시점 어떻게 볼까요? 네, 구형테크 한번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초록색 막대기 보이시잖아요. 이게 매물대고 이 가격대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앞선 물량들이 굉장히 이 가격대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기아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가 금형을 하고 있습니다. 금형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미국에 있는 공장이 기아의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빨리 이제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이제
이번보다도 더 시세가 크게 나왔었거든요. 이때 시세 나왔던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구형테크가 이날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레벨업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결국에는 작년, 재작년, 최근 코로나 이후로 계속 있었던 일인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결국은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싶어도 관련된 부품들이 조금 부족해서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현대차 판매량이라든지 현대기아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상화가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상화가 됐다는 말은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부품을 많이 납품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실적 자체가 많이 계속됐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번에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상승했던 부분은 고실적이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민해 볼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앞에 충분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물을 돌파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매물을 결국은 뚫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에 목표가를 삼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요 위쪽에 있는 5,000원까지도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5,000원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그 전에 장벽인 4,000원대의 매물대를 뚫어내야겠죠. 이 4,000원대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해볼 법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3,600원대가 매물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1차적으로 4,000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하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중이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목표가 4,000원으로 놓고 4,000원이 되면 비중 절반 5%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저고점을 돌파를 해서 간다면 5,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4,000원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전략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매수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수량을 더 늘려서 잡으실 수 있겠죠. 결국 이제 현대차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2번, 3번 자꾸 언급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테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활용하시는 방법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5,000원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구형테크 살펴드렸습니다. 1차, 2차 목표가를 나누어서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네. 1차는 4,000원, 거기서 좀 비중 좀 줄이셔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2차 5,000원까지 생각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형테크 물소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랭킹쇼에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네. 가장 나이가 드신 스승이 1위. 예.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이가 어리신 분이 5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위 나온 게 이묘한 우리 전 게이머가 지금 되어 누가 있고요. 봐도 사실 가장 젊죠. 그렇죠. 자, 4위부터가 진짜 게임일 것 같은데 4위에 랭크된 가장 오래 산 우리 스승님 누구신가요? 공개해 주시죠. 스승님. 전작의 스승 이순신 장군. 향년 53입니다. 53.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 아마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20대일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셨군요. 네, 전생의 스승? 사실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위인입니다. 전쟁의 스승 이순신 장군이 4위에 랭크가 됐고요. 자, 1, 2, 3이 남아있어요. 투자의 스승 워렌 버핏, 음악의 스승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물리 스승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야, 이게 보게 되면 4, 5위는 본의 아니게 다 컴퓨터든 오프라인이든 다 전쟁이었네요. 그러네요. 전쟁의 신 두 분 나이를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 3위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정재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 뭐죠?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이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10%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아니 리노공업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저 진짜 잘 못 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악재가 이렇게 심한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11만 5,600원인데 사셨던 가격이 13만 8천원이에요. 네. 이제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저도 리노공업을 체크하자마자 떠올랐던 물음표를 우리 재영님께서도 동시에 갖고 계세요. 네. 갑자기 왜 내려갔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좋은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십니다. 예. 자, PB님, 리노공업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리노공업 많은 분들께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액이 491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45%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73억으로 전년 대비 한 54%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절반씩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이 거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줄었으니까 매출도 줄어들었고요.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걸로 유추를 해보았을 때 당연히 적게 팔리면은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역대급 재고 조정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만약에 시장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몇몇 증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이제 그런 내용 리포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는 것은 실적이라는 것이 부진했다는 것에 이제 실적 부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아무래도 시장의 매도세를 조금 매도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수가가 제가 보니까 13만 8천 원이었는데요. 13만 8천 원 정도면은 이 가격대고 만약에 원래라면 저희가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가격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에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 상단 17만 원, 하단 13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생각을 했을 거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나쁘지 않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추세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내용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35%로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외형만 줄어들었고요. 결국 외형은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견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쉽게 말해서 매출만 늘어났다면 외형만 늘어났다면은 이런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다는 걸로 생각해봤을 때 영업이익 또한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점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이제 XR 기기와 관련된 이제 수요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2분기까지는 실적 회복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엑셀 기기와 관련된 수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접근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하단 가격인 한 12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아마 종가 부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저점 가격까지 올려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질 때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부분 본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매수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오늘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종가 그리고 한 며칠 정도 지켜보시다가 하락 추세가 멈추었을 경우에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한 12만 원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만 원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만 원대면 뭐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작년 10월, 9월,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면은 한 번 정도 매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내려갔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타이밍상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재영님께서는 리노공업으로 또 하나의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오래 산 스승 오늘 랭킹 주제 3위 바로 저 공개하고 종목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네, 음악의 바흐. 스승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입니다. 그렇습니다. 향년 55 이렇게 되는데요.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1위와 2위만이 남아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투자 스승 워렌 버핏 있고 지금은 돌아가신 물리의 스승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둘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스승은 누굴까요? 1, 2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하겠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은 오래 사셨었나 보죠? 그런가 네.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은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정말 간절한 외침을 보내주셨던 성공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당첨! 네, 유니트론 택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4,365원이고 비중이 70%네요. 왜 이렇게 높으세요? 차량용 반도체 유통 및 LG엔솔의 2차전지 디가싱 공정장비도 납품하고 오늘 실적 발표 좋게 나왔는데 진짜 저평가 종목이라 오늘 산 것 같습니다. 네. 잘 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피비님, 유니트론텍 비중 꽤 많으신데 이거 잘 매수한 걸까요? 네. 저는 비중이 좀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방금 유튜브에서 문의해주신 분께서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무슨 전자제품 도매라든지 무역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또 이제 국책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디가싱 공정 관련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이라고 하는 종속회사가 있거든요. 그 종속회사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2차 전지, 핫할 수 있는 테마들이 다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70%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이 저평가됐다,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저평가됐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평가됐다는 게 공감될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세가 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용상의 말씀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오히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거래량 터진 이유가 거래량조차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거래량이 터질 때 오히려 물량을 늘려서 정고점 돌파하는 것까지도 이제 수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오히려 시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재진입하는 전략 그렇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성공하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고 또 성공의 길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 진단은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PB와 함께 봤습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진짜 빨라. 오늘 동시 접속자 수가 유튜브에 거의 1000분 가까이 되시는데, 네. 자, 저 인사를 하기가 더 아쉬워지네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 스승의 달 특집이죠. 가장 오래 산 스승 랭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위, 2위 후보, 투자 스승 워렌 버핏과 물리 스승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결과 공개해 주시죠. 스승님 갑니다. 네, 투자 스승 워렌 버핏 아직 계시는데 그렇죠.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현세 전설이시죠. 예, 90이 넘으셨고 물리 스승 알버트 아인슈타인 향년 76이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1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도 지금 은사님께 한번 연락도 해보시고 네. 따뜻한 하루를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